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부터 축구 토토 승무패 7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 주중 72회차 결과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투표율 12%의 유벤투스 무승부 2변에 적중을 했었고, 투표율 14%의 아스톤빌라의 패배 적중을 하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이변을 잡아드리는데 확실히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율 17%였던 베네치아의 승리라든지 투표율 11%의 브랜드포 무승부 같은 이변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여서 조금은 아쉬운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73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8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 대 라요, 9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스페인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경우는 12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낮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으니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73회차 최종픽 영상 보실 때 멤버십분들께서는 골대법 정리본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픽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시는 게 시청하실 때도 편하고 최종픽 결정하실 때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7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모두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본머스 대 맨시티. 자, 본머스의 경우는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후반 로즈타임 극장 헤딩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이번 상대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머스가 홈이라고 해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기죠. 맞대결 전적에서도 이미 깔끔하게 맨시티가 단 한 번의 무승부도 없이 15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팀이죠. 그리고 주중에 토트넘과 컵 경기를 치렀지만 로테이션을 이빠이 돌리면서 체력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 맨시티입니다. 다만 현재 주축 자원들의 부상자가 많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모든 기록적인 면에서는 맨시티가 앞서고 있다라는 점과, 본머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크로스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인데,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가 잘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맨시티에게는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맨시티 배당이 1.42배당, 이 굉장히 꺼림칙한 배당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과 1.4대 정배당 은근히 이변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결장자가 많은 맨시티의 무승부도 한번 포함을 해서 본머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리버풀 대 브라이턴. 자, 양 팀의 경우는 주중 리그컵에서 경기 맞대결을 했었고, 리버풀이 브라이턴 원정에 가서 2대3 승리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리버풀의 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브라이턴과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인데, 리그컵 경기와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도 그렇고 브라이턴도 그렇고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리버풀이 결과를 가져오면서 2대3 승리를 기록했고, 코디 각포 선수는 멀티골을 터뜨렸고 루이스 디아즈 선수도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확실히 공격에서의 마무리는 리버풀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브라이턴은 역시나 로테이션을 돌리든 안 돌리든 어떤 선수가 나오든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수비 뒷공간을 준다라는 건 거의 뭐 패배하겠다라는 생각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라이턴이 주중 리그컵에서 2득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리버풀의 자렐 콴샤라는 선수가 로테이션 자원으로 출전을 했는데 거의 뭐 저주를 받은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브라이턴의 첫 번째 득점도 자렐 콴샤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받았는데 패스를 엉뚱한 데다 하는 바람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고, 브라이턴의 두 번째 득점 역시 자렐 콴샤 선수의 발에 맞고 방향이 꺾이면서 들어간 골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축 수비 자원들인 반다이크, 아놀드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불안한 장면들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리버풀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없다 패턴까지 적용을 해서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 자, 뭐 최근 에버튼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죠. 벌써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벌써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으로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양 팀의 경우는 지난 9월 중순 리그컵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역시나 점유율은 사우스햄튼이 많이 가져갔지만 경기 결과는 무승부가 나왔었고, 사우스햄튼보다는 에버턴이 사실 로테이션을 더 많이 돌렸던 경기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이 나온다면 사우스햄튼이 승리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턴의 경우 두쿠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고, 맥네일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 있는 주축 자원들의 손실이 있다라고 보이고, 사우스햄튼의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무승부 정도로 연패를 끊어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지로나 대 레가네스. 자, 이 경기는 지로나가 우세한 경기다라고 보이는 경기로 이번 시즌 골 기대값적인 측면에서 레가네스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이고, 레가네스는 골 기대값 라리가 꼴찌를 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홈팀 지로나의 우세를 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지로나의 득점이 많이 안 터진다라고 보이고, 그 이유로는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주축 미들 자원인 앙헬 레레라 선수가 돌아오고, 공격 자원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스투아니 선수 역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장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지로나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전 자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전한다라는 점에서 원정에서 실점이 2배로 늘어나는 레가네스가 지로나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9번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 문제로 인해서 적중 특례 처리됐습니다. 자, 10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 솔직히 AT 마드리드가 요새 비용진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배당이고 뭐고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AT 마드리드가 홈이라는 점과 라스팔마가 지금 선발 라인업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미 올해 초에 AT 마드리드 홈에서 5대0으로 개털렸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AT 마드리드가 암만 최근에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이 경기는 이변을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라스팔마스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AT 마드리드가 오히려 점유율이 더 낮더라고요. 이 점유율대로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득점 라리가 2위를 기록 중인 AT 마드리드가 라스팔마 수비 공간 사이로 스루패스 몇 방에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카운터어택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갈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첼시. 자, 맹구 새끼들의 경우는 빡빡이 테나흐 감독이 잘리면서 그 자리에 스포르팅의 아모린 감독이 부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임 시기는 이번 달 A매치 이후라고 하니까 레스터시티 경기까지는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빡빡이 테나흐가 잘리자마자 맨유가 주중 컵 경기에서 카세미로 선수가 중거리 원더골을 터뜨리지 않나,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오버헤드킥을 하지 않나, 선수들이 뭔가 테나흐 감독이 잘리기만을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린 레스터시티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약한 팀만 두드려 패는 약자에게 강한 맹구 새끼들이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첼시의 경우는 이번 시즌 골 기대값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유의 경우는 골 기대값 프리미어리그 12위, XGDF 값은 프리미어리그 22위 꼴찌로 골 기대값 대비 정말 더럽게 골을 못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에서 임대를 해서 데려온 제이든 산초 선수를 제외한 모든 첼시의 주축 주전 자원들이 부상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중 뉴캐슬과의 컵 경기에서 로테이션도 돌리면서 체력을 비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맹구 새끼들은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죄다 나가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개처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첼시에 비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세비야 대 소시에다. 세비야의 경우가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인데, 소시에다의 경우는 라리가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으로 세비야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럴 때 점유율이 높은 팀들이 점유율이 낮은 팀을 만났을 때 뻥축구나 대갈박 축구에 고전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처럼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점유율이 높은 팀이 유리한 경기를 보여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비야의 경우는 현재 주전 골키퍼인 닐란드 골키퍼가 부상으로
부상으로 결장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로익 바데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인 엔주케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에서의 전력 손실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세비야죠. 반대로 소시에다의 경우는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거의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레알 소시에다의 경우 이번 시즌 골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다라는 점과 세비야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 경기는 세비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빌바오 대 베티스. 자, 우선 빌바오의 경우는 주축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린한 상태지만, 원정팀 베티스의 경우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로셀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마르크 로카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 주전 공격 자원인 루이발 선수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빌바오 원정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베티스는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면서 XGDF 값이 라리가 꼴찌인 21을 기록 중이죠. 반면에 빌바오의 경우는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많이 터져주면서 XGDF 값이 라리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빌바오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빌바오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베티스의 경우는 딱히 키가 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결과가 달라질 만한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부분과 베티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연승이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홈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입니다.